다시 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숙 씨는 상철 씨를 물어봐요. 상철님 어디 갔어요? 제가 지지난 분석 때 상철님 코코넷네 했잖아요. 잤잖아요. 그때 그 몇 분들이 상철님과 영숙님이 끝났나요? 물어봤잖아요. 관계가 끝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저저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끝난 거 아니다. 상철 씨가 바로 반성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영숙 씨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영숙 씨의 마음은 바로 풀릴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풀렸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영숙 씨가 상철 씨에게 바라는 건 애초에 눈치 빠르고 대화가 즐겁고 그런 부분을 바라지도 않았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 영숙 씨가 상철 씨에게 바란 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이란 포인트도 있어요. 그리고 상철 씨는 그 영숙 씨의 어떤 이런 좀 기가 세고 이렇게 세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 미리 답을 내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충돌하지 않는 사람이야. 스스로 막 세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거든. 이 사람이 차에서 잤다고 한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면 넘어가는 일이야. 그래서 실은 영숙 씨는 이 사람이 사과하는 태도 때문에 더 마음이 끌려. 그래서 왜 마음이 더 끌릴까? 영숙 씨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경쟁이야.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거야. 내가 버려질까 생각하는 두려움이라고. 근데 상철 씨는 그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철 씨에게 더 빠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영숙 씨가 영수 씨 차에 타면서 영호 씨한테 끌렸던 건 영호 씨가 혼자이기 때문이었잖아요. 혼자인 사람이라 끌린 것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눈웃음, 그러면서 거기서 뭘 봤어? 영호가 혼자라는 거, 그리고 눈웃음을 통해서 나의 이런 센 성격에도 충돌하지 않을 거라는 거 두 가지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영호는 인기도 많고 성격이 물론 부드럽고 자상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논리적이지 않은 말로 확 올라갔을 때 그거를 영호는 수용해주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영호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눈치 빠른 사람이잖아요. 딱 봐도 이제 보이잖아. 근데 상철 씨는 어때요? 상철 씨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근데 자기 분야 충실하고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도 반성해. 왜냐면 시차 때문에 잠이 들 수 있어. 그래도 시차는 그래도 앉아야지라고 했을 때 반성 그냥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영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상철 씨 흰 셔츠 보고 왜 좋았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로 좋았지만 상철 씨가 혼자였기 때문이야. 아무도 상철 씨 선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더 상철 씨에 대해서 더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고. 그래서 빨리 씻으라고 할까요? 영호 씨도 참 이렇게 말을 참 센스 있게 잘해. 이게 상대가 바라는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영호 씨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가 뭘 바라는지를 알거든. 왜냐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훈련하면서 살아온 거니까. 그래서 영숙 씨가 지금 상철님 빨리 오기를 바라는구나. 물론 이 정도면 다 알지. 하지만 빨리 씻으라고 할까요? 라고. 근데 아니요 두세요 라고. 이거는 뭐 아니요 두세요라고 한 거는 뭐 불러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람에게 티내진 말아주세요라는 말도 있겠지. 그래서 하지만 이제 상철을 부르러 갑니다. 영철이. 내버려둬요 그 아기. 영호님이 간 건 아니군요. 그래서 영숙 씨는 이미 이제 그 사람이 아기 같다라는 생각. 근데 여기에서는 실은 내가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나를 예를 들어서 그 아기라고 표현했다. 이거를 누군가는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수님이 자고 있고 광수님과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내버려둬 그 아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광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상철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신경도 안 써. 뭐 아기 뭐 그런가 보다. 뭐 그 사람 나를 아기로 보나 보다. 하긴 내가 그런 면이 있지. 그게 이제 상철 씨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의외로 이거를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남자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듯한 표현, 뭔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아기 같은, 이렇게 아래로 보는 이런 표현들을. 근데 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영숙 씨는 그 사람과 나와 이렇게 어떤 동등하게 그냥 잘 가는 이런 거를 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위아래가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일 거란 말이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싫어하는 남자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영숙 씨와 상철 씨만을 보고 자기 뭐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친척들 모였는데 자기 남편을 뭐 이렇게 뭐 그 아기 뭐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걸 보고 되게 잘 보여서 나도 저거 해봐야지라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날 수 있는 집안이 많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버려둬요 그 아기님 42살 아기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영숙 씨는 상철 내 사람하고 침발라 두는 거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특별하게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실은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와서 아기라고 부르면 이제 그 사람을 좀 앞으로 이제 부르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영숙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귀여웠는데. 사랑에 빠졌잖아. 여기서 영숙 씨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고 안정된 사람이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어떤 뭐 속된 말로 발작 버튼이 누르지 않은 상태의 영숙이란 말이야. 영숙 씨는 혼란형 애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혼란형 애착인 사람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딱 건드렸거나 그 상처와 연관된 어떤 부분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건드려지면 굉장히 또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혼란형 애착인 경우에 스스로가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그걸 또 극복해 나가야죠.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근데 문제는 솔로나라는 회복을 시키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지. 그 상처를 헤집는 공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룻밤새 42살 아기로 재탄생. 근데 이거를 또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영숙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맞는 건데, 한편으로는 상철님이 그러면 영숙님하고만 맞냐? 그건 아니야. 상철님의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 취미 깊이 있게 하고 어느 사람들과 관계를 맞추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아마 상철님이 과거에도 그런 분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실은 상철님에 대해서 좋게만 보면 상철님은 누구하고도 맞는 사람일 수 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고 있죠. 설거지 하세요. 고생하시네. 만약 미국에 가서 삶을 살게 된다면 상철 씨는 아내가 집에서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어쨌건 집에서 집안일을 담당하고 상철 씨는 외부에서 돈을 버는 쪽을 담당하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변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식으로 고생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만으로도 실은 괜찮지 않을까. 상철 씨에겐 변화의 시작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두리안 커피 슬쩍 슬쩍 주고 가요. 근데 이제 영숙 씨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상철 씨는 여기에서 바로 물어보면 바로 말합니다. 어떻게 먹는 거냐고 하니까 입력, 질문 들어왔어. 답변. 먹을 잔에다가 뜨거운 물 섞어서 한다. 바로 거기서 답변을 하는 거죠. 질문이 들어오니까 바로 답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걸 했으면 나 이거 빨래장갑 꼈으니까 좀 타줘요 라고 말하는 게 실은 상철 씨한테 제대로 요청을 하는 거지. 영숙 씨는 근데 내가 바란 게 안 나오니까 아이씨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영숙 씨가 내가 바라는 거, 요구하는 거, 그리고 거절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영숙 씨가 이게 말이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할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영숙 씨는 내가 거절을 하거나 내가 어떤 부탁을 하면 그 사람에게 약한 사람 혹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을 날 떠나보내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영숙 씨는 그런 말을 못해. 그래서 영숙 씨는 이게 내가 버림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못해요. 거절을 못해. 실은 거절하는 멘트도 못해. 부탁하는 멘트도 잘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들어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해.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꾸 힘든 거지. 영숙 씨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내가 항상 부탁하는데도 이 사람을 안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상철 씨는 그나마 영숙 씨와의 관계에서 괜찮은 게 상철은 로봇처럼 입력해야지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애기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게 인식을 하는 거야. 상철 씨에 대해서는 이미 애기라고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선 출력과 오류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숙을 마음을 읽지 못해서 부엌을 벗어나는 상황이 됐죠. 여기서 정숙 씨가 바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물어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정숙 씨는 되게 시야가 넓은 것 같아. 왜냐면 커피 갖다 주고 온 거,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앉는 거를 보고 있던 거거든. 옆에 자기랑 관심이 있고 서로가 대화가 통하는 영철 씨랑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철 씨가 보이는 거야. 자기 시야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런 부분이 이 정숙 씨를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이 사람은 시야가 넓구나. 물론 어느 순간에서 다른 단점이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최소한 이 부분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커피 타드렸냐? 라고 물어본 거죠. 정수가 시야가 넓어, 확실히. 이렇게 상대의 또 좋은 면을 또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커피 타드렸냐? 상철 씨는 왜? 커피 타달라고 안 했는데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표정이. 근데 이게 나도 약간 이런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타달라고 안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 근데 물론 여기서는 타달라고 하는 말이었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야, 상철님은. 그리고 깨닫고 또 움직이죠. 원래 우리가 1, 2회차, 이번 기수 1, 2회차의 상철님은 거기에서 제가 말씀은 드렸으니까요 하면서 핑계대면서 안 가는 사람이었어. 1, 2회차 때. 그때 제가 이제 정확히 어떤 장면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상철 씨가 그래, 여기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상철 씨한테 가서 대화 좀 해보라고 했을 때 상철 씨가 그냥 다른 핑계 대면서 그분들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잖아. 움직이잖아. 마음이 있으니까 달라졌어, 벌써.
노력하는 모습이죠. 상철 씨 입장에서는. 이거 오류다 오류. 커피 다 줘야 했다. 특히 출연자들 이혼 사유는 대부분 편집됐다. 많이 편집됐더라고요. 그때 누룽지 먹으러 왔을 때 상철님한테 가보라고 해서 당시에 안 갔잖아. 근데 지금은 가잖아. 바로. 이게 사람들의 다 이런 관심의 중심에 서가지고도 여기서 지금 가고 있잖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쪽팔리다면 쪽팔릴 수 있는 입장이지. 자존심 상하니까 아니 제가 그거 말려주고 왔는데요? 뭐 타줘야 돼요? 그 자기 먹고 싶은 순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자존심 부릴 수도 있어. 상철 씨가. 이거 뭐 준 것도 고마운 건데. 그런데 가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그 이성적 매력을 떠나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그래서 칭찬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식이긴 하지. 좀 변화가 느리더라도. 그래서 출력하러 왔죠. 두리안 커피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같아. 입력값을 넣어주면 바로 출력돼. 이런 게 실은 아까 말했던 정치력과 연관되는 거예요. 브랜딩이거든. 저 사람은 입력값을 넣어주면 바로 출력돼. 뭐예요? 신뢰야. 이 사람에 대한 신뢰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됐어 이제 상철 씨는. 그러면 저런 부분에 필요한 예를 들어 회사라면 저런 부분에 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철 씨한테 요청하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입력값 넣어주면 출력되는 사람이고 뭔가 뒤로 허투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이 퍼질 때 아니야 그 사람 입력값 넣어주면 출력돼. 그냥 코딩 같은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런 말 했겠지. 그냥 그렇게 주변 이 사람의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때 그걸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애들이 중간중간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평판이 깎이지 않아. 이게 정치력이 되는 거야. 이런 정치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만드는 정치력이 되는 거지. 그래도 이거 너무 MBTI 프레임으로만 봐서는 안 돼. 그래서 어쨌건 이런 것도 내가 못하는 거를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정치력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력을 막 사람들 구슬이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뱀의 혓바닥 피해 게임에서 나왔죠. 그 뱀의 혓바닥을 사람들은 정치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것도 상당히 쉽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근데 결과적으로 탄탄한 정치력은 나의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뢰를 줄 때도 그 사람에게도 내가 줄 수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얻을 수도 있고. 그게 일종의 신뢰가 거래를 형성하고 그 거래가 정치력을 만드는 거예요. 신뢰가 곧 정치력은 아니지, 실은. 신뢰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정치력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래의 비용을 낮추는 거는 신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깎아주는 거예요. 신용은 이제 경제적인 신뢰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나는 솔로를 통해서 뭔가 사회생활도 우리가 투영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결국은 뒤에서 혼자 타가지고 딱 온 거죠. 다들 이렇게 주목받는 뭔가 이렇게 두리안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이렇게 받는 이런 상황에 영숙 씨는 행복감을 느끼죠. 내가 한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절대 이렇게 버려지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대우받는 이 상황에서 영숙 씨는 또 큰 사랑을 느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퍼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철 씨는 그래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민망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가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첫 등장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해도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냥 가잖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가진 부족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신경을 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민망하게 막 박수치고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거 민망해서 못 하거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면은 이제 같이 뭐 먹고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준단 말이죠. 또 이런 게 또 영숙 씨 입장에서는 행복이야. 여기서 짝짝짝 해주는 거 귀엽죠. 잘 마실게요라고. 여기서 담백하게 예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산책을 시작하죠. 왜냐면 지금 현숙 씨는 영식 씨에 대해서 살짝 미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잖아요. 좀 데이트를 하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영식 씨가 이제 여자들끼리는 얘기 잘 안 한다며 이러면서 근데 여자들끼리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옥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영식님은 그 라인이잖아. 영식, 그 영철, 영수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동갑내기고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쌓인 관계니까. 그러니까 좀 그 옥수님에 대한 의중이 좀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영수한테도 가능성을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옥순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현숙님 입장에서는 옥수님이 생각이 궁금해요? 나 떠보는 거야? 근데 영식 씨가 편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현숙 씨가 살짝 그 욕심쟁이 면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 사람이 나만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식 씨는 아무리 그 외적으로 3명이라고 했어도 현숙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현숙님은 영훈님과 영식 씨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건데, 저울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그건 솔로날에서 당연한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식 씨가 다른 사람을 3명이라고 말했던 것을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게, 과하게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나, 그리고 영호 씨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현숙 씨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부분을 잘 다룰 수 있게 된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숙 씨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친구처럼 살면서 그런 게 좀 많이 회복됐고, 그리고 잘 다루지만 그 발작 버튼은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려서 자기의 젊은 날을 육아를 했으니 한편으로는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는 있겠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한편으로는 있겠죠. 그래서 영식 씨는 아니다. 자꾸 영식 씨가 실은 그 옥순 씨 마음 떠보려고 물어보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믿어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거지.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그래서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옥순 영자가 남자 쪽에선 겹친다. 광수하고 영수 씨가 겹치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영식 씨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호의인 거지. 왜냐면 그들의 마음을 좀 전해줘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가면 서로가 충돌하지도 않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나와 현숙이 사이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플 후보가 뭐 영철 정숙, 영숙 상철, 이렇게는 지금까지는 이게 딱 눈에 보이게 됐죠. 근데 정숙 상철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또 모르죠. 뭐 솔로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영식 씨가 이제 영식 현숙 그렇게 봐도 되나라는 거는 영호보다 나 맞지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이 전에 둘이서 잠깐 데이트를 했을 때는 내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냐, 그 두 사람 중에 내가 있기는 하냐 라는 질문을 했고, 현숙에 있다고 했고, 오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질문을 한 거지. 그 네가 마음에 든 사람 중에 내가 있기는 하냐? 오케이, 들었고, 지금 오늘은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더 우위에 있느냐, 관계에 있어서 나와 더 확실한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현숙이 이제 그렇다고 말해요. 이제 근데 이제 영식 씨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안 보는 사람이잖아요. 영식 씨는 이제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또 알아보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 나라에 잘 맞는 재질은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현숙 씨는 실은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른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영식 씨가 이제 더 대놓고 물어봐요. 아, 근데 영호도 모르겠어라고. 근데 이제 현숙 씨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 말할 순 없지. 현숙 씨가 지금 영호 씨와의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식 씨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품위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 사람에서 그런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현숙 씨는 그런 면에서 지금 영호 씨와의 시간이 굉장히 즐겁지. 과거에 이제 연애하던,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런 젊은 시절의 연애를 이 사람은 그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재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영호 씨한테 확 끌리는데, 실은 지금 나의 생활을 안정시켜 줄 수 있고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쪽은 영식 씨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영호가 아이가 없어서 현숙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영호 씨가 아이가 있는 사람을 키운다는 게 실은 좀 어려운 일일 순 있죠.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야. 실은 남의 자식을 키울 때는 진짜 각오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영자 씨가 이제 데이트 한번 하고 나가야지라고. 현숙님이 데려갔어요? 저기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갔지.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이번 기수의 특징인가? 전체적으로 좀 오지랖이 있죠. 낚아채려는데 안 보여서. 그래서 저기 있다고 또 정숙 씨가 알려줘요. 바로 밑에 있었어. 또 보고 저기 있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 가서 뺏어올게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래 대화 중이죠. 근데 이제 이 말만 들으면, 저 가서 뺏어올게요, 이 말만 들으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례하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시점에서는 영호 씨 저거 지금 뭔가 조금 선 넘는 행동일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과한 뭔가, 왜냐면 두 사람이 어쨌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가가지고 잠깐만요, 저랑도 좀 시간 가지면 안 될까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말씀 나누세요, 이러면서 시야 안에서 얼쩡거려. 그러면 실은 굉장히 선을 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영호 씨가 저렇게 지금 조급할 정도로 현숙 씨한테 마음이 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 가서 뺏어 올게요는 그냥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종의 약간 반드립적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약 살짝 오반 유머고, 실제 영호 씨가 그런 의도로 간 건 아니더라고요. 저기 계시네 하면서 이제 엄청 찾아다녔다고, 그러면서 숨바꼭질 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도 이 5분 정도만 대화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대화는 중간에서 뺏은 건 아니고 영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모이기 전에 잠깐 시간을 활용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 차례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마지막 5분만을 요청을 한 거니까 물론 영식 씨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 그래도 영호 씨 입장에서 매너를 그렇게 선을 넘은 정도의 행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은 그래도 지킨 거야. 어쨌건 여기에서는 상식선 안에서의 대처고 영식 씨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50분에 모이기로 했고 단지 5분 반의 시간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영호 씨가 와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영호 씨가 이제 찾아다녔다 아침부터 근데 현숙 씨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찾아다녔어? 기분 좋은데? 라고. 그래서 영식 씨가 이제 아침도 해주셨다면서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뭐 하고 있어요, 영호님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현숙 씨는 지금 영호 씨가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관심도 싫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영호님의 마음이 궁금하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영호 씨가 하려는 말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영식 씨가 무슨 얘기했어요? 영식 씨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파고 들었으면 제가 영호 씨에게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실은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수도 있고 영호 씨가 이 사람이 약간 자존감도 낮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영호 씨의 표현은 영식 씨는 이제 한 장면 보이는 것 같고 현숙 씨 마음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현숙 씨한테 호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근데 나도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있고 근데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과 나도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그게 물론 현숙 씨한테는 실망스러워. 왜냐면 현숙 씨는 영호 씨가 딴 데를 바라보지 않길 바라거든. 욕심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호 씨의 표현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영호 씨 입장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남자가 선택하는 상황에서 현숙 씨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현숙 씨 마음은 굉장히 스크래치가 났을 수 있겠죠. 지금 현숙 씨와 영숙 씨가 물론 현숙 씨가 혼란형 애착인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어떤 버려지고 관계가 정리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지만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영호 씨의 대처가 더 큰 분란 혹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은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남자가 선택했는데 영호 씨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현숙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표정이 안 좋지만 그래도 솔로 나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야. 현숙님과의 데이트가 안 좋았다는 건 절대 아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고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솔로 나라의 특성상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곳이 아니겠냐. 그래서 아내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오해가 생길까봐 전달해주고 싶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것도 훨씬 맞죠? 그리고 순자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성적인 끌림 없었다. 그래서 현숙 씨가 표정은 안 좋지만 어쨌건 영호 씨가 하려는 말의 취지는 당신과의 데이트가 좋았다? 오해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현숙 씨는 영호 씨에게 조금 더 말로 안달이 나는 거지 실은.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영식 씨는 이제 가지 않아. 그럼 이제 현숙 씨 마음은 이제 영호 씨에게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몇 명이냐? 현숙님이랑 대화 안 한 분들. 그럼 몇 명이야? 5명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현숙 씨가 놀래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이게 5명이라는 표현은 부담스러운 표현인데 한편으로 여기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댔으면 현숙 씨는 그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했겠지. 지금 쟤랑 나랑 저울질하고 있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옥수님? 예를 들어 나와? 그러면 뭐야 옥순이랑 나랑 지금 대결을 지키고 있구나. 근데 만만구석에 내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럼 영식이한테 가지. 근데 지금 영호는 당신이 베스트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서 실은 이 두 사람이 현숙이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에게 마음이 올라가 버려. 조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총 3분이라고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총 3분으로 그래서 두 분이 호감이 있는 건 아니다. 호감은 지금 너밖에 없다. 대화했는데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현숙님은 이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숙님은 실은 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영호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뭐 영호 씨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숙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상황으로는 붙잡고 있죠. 현숙님의 떠나지 않는 선까지 해서 내가 다른 부분, 내 운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현숙님은 그만큼 영호 씨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화해봤더니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현숙 씨가 그렇지 모르는 거지. 라고.
그 시간 되면 저녁에 또 대화해요. 되면이라고. 영호 씨는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고 난 너 좋아하니까 제발 마음 그 자리에 있어줘라고 말하지만 영호 씨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절대 자신을 낮추지 않았어. 표현은 낮췄지만 이 텍스트나 맥락은 자신을 낮추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영호 씨가 가지는 그런 자신감이고 매력일 수는 있겠지. 근데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철 씨나 광수 씨가 저렇게 말을 하면 영호 씨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재수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태도나 이런 부분이 자신감 넘치고 더 이렇게 센 느낌을 주는 사람이 뭐 시간 되면 또 얘기해요.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아 뭐야 재수없게 뭐 쥐가 뭔데 이렇게 되는데 영호 씨는 지금 자기를 확 낮췄거든. 그리고 이런 표현 내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면 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해라고 이제 바로 지적을 하지만 그렇게 그건 미묘한 밀당이라고 하지만 영호 씨는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그 이미지와 자신의 이런 말의 맥락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균형 같은 거를. 영철 씨의 그 화장실 오지랖이 나오는군요.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 영철발 전쟁 예보.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라방 전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